반갑습니다. 오늘 수업할 내용은 86페이지, 87페이지 민족의 광복 38도선의 설정 이 부분인데 지금 선생님 원래 이 다른 반 수업은 다 하고 이제 몇 반 안 남아가지고 실시간 줌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학교에 인터넷이 갑자기 막 교실 인터넷이 안 되고 그러는데 갑자기 영상을 좀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신없다. 조금 갑작스럽게 마음 먹고 찍는 거니까 조금 정신없어도 수업을 들어보도록 하자. 시험 때 아마 이게 있는 게 더 나을 거야. 시험에 공부하고 그럴 때 보면. 어쨌든 86페이지, 87페이지 좀 중요한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이 3단원의 시작의 에필로그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 이 3단원 명이 대한민국의 발전이고 이 3단원에서 첫 번째 단원명이 대한민국의 수립인데 드디어 이제 우리 살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이제 처음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기억해 보자면 우리가 지금 일제 35년 식민 지배를 받고 결국은 이제 광복을 맞이해서 나라를 만든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인데 이 나라가 금방 만들어진 건 아니야.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광복이 됐고 이 대한민국이 수립된 게 1948년 8월 15일이라고. 그러니까 약 한 3년간 이 나라를 건국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알다시피 나라를 만들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의 나라를 만들지 못했잖아. 원래 우리 영토는 백두산부터 어디까지, 제주도 한라산까지가 우리 영토잖아. 그치? 근데 지금 우리가 남과 북이라는 지금 체제가 다른 두 개의 나라로 갈리게 되고, 지금 남쪽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고 북쪽에 우리가 그냥 소위 북한이라고 얘기하는, 걔네들 공식 명칭은 뭐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지. 그치? 이제 사회주의 국가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하면서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단군 시대부터 작년부터 지금까지 해서 약 한 4,000년 넘게 우리 역사를 공부해 왔는데 우리 역사에 남과 북 이런 표현은 없었단 말이야. 사실 남과 북으로 체제가 다른, 한 민족이 체제가 다른 두 개의 나라가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었어. 우리 지금까지 공부해왔지만 조선시대, 고려시대, 우리 남북 이런 개념이 없었잖아. 근데 갑자기 현대사에 들어와서 왜 남과 북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되고 북쪽에 사회주의 국가가, 남쪽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생겨났는지, 특히 또 미국과 소련이라는 나라가 지금 우리 공부해보면서 느끼겠지만 미국과 소련이라는 나라 사실 우리한테 그렇게 영향력을 주던 나라는 아니었단 말이야. 일본, 중국 이런 이야기들 계속 해왔잖아. 우리가 독립운동하면서 미국과 일본은 지금 갑자기 진짜 뜬금없이 갑자기 등장한 개념이고 45년에. 근데 왜 갑자기 우리 역사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두 나라의 이야기가 시작이 됐나 하고 살펴보면 이 모든 이야기의 사실 기준은 뭐 때문이냐면 2차 세계대전 때문이야.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과 미국이 싸우게 되면서 일본의 식민지였던 우리가 이 영향력, 이 일본이 항복한 이후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다 떠안게 된 거지. 오케이?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야. 한번 들어보자고. 일단 수업하다 보면 이거 모르는 친구들 많더라고. 현대사의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이거라고 볼 수가 있어. 2차 세계대전. 그치? 나중에 꼭 자세히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건데 2차 세계대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나라들하고 싸운 거냐면 일본, 이탈리아, 독일 이 세 나라가 편을 먹고 나머지 다른 모든 나라들, 나머지 나라들은 뭐라고 불러? 연합국이라고 부르지. 연합국이라고 부르는 다른 나라들하고 싸운 거야. 사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2차 세계대전이 1937년, 1938년부터 시작이 돼서 1945년까지 약 한 7년간 지속된 전쟁인데 이 당시 다른 나라라고 하면 유럽에 있는 소수의 제국주의 국가들이야. 이때 당시에 아시아하고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은 거의 세계사에 영향을 주기가 상당히 어려웠으니까. 그래서 이때 처음 싸웠던 나라들은 영국, 프랑스, 소련, 그런 나라들 중심이 된 나라들하고 얘네들하고 싸웠었고, 이때 한 발 빠져 있었던 나라는 어디냐면 이 당시 세계 최강국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에 있잖아. 유럽하고도 대서양 건너에 있고 아시아하고도 태평양 건너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지리상 위치상으로 전쟁에 직접 참전국은 아니었어. 그렇지만 처음에 참전은 안 했지만 이 연합국들을 지원해주는 역할은 하고 있었지, 미국이. 그런데 전쟁이 지속되면 될수록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이제 후방 압박에 의해서 정상적인 전쟁 수행이 어려워져. 오케이? 그래서 일본이 41년도에 12월 달에,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1941년 12월 달에 미국의 해군 기지가 있는
하와이의 진주만을 공습을 하면서 미국도 연합국의 일원으로 어디에 참여하게 된다. 전쟁에 참여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참전하게 되는 건 41년도, 1941년 겨울에. 자, 미국이 대단한 나라인 게 얘네는 전쟁에 참전을 하면서 유럽 전쟁에도 군대를 보내고 태평양에 있는 아시아 전쟁에도 군대를 보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아시아전과 유럽전을 모두 다 수행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인 거야. 근데 전쟁은 어디서 먼저 끝나게 되느냐? 유럽에서 먼저 끝나게 돼. 37년도에 전쟁이 시작돼가지고 38년도 언저리 돼가지고 그렇지. 38년 언저리 43년도 언저리 뭐 요쯤 되면 이탈리아가 제일 먼저 항복을 하고 떨어져 나가.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43년도에 항복을 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이 이제 연합국 측의 승리로 굳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탈리아 항복 이후에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라는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인 것처럼 이집트라는 이 나라가 북아프리카 이제 이탈리아하고 전쟁하던 그 핵심 전선이야. 그 카이로에 이 연합국들의 이제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세계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카이로에서 회담이 열리는데 그 카이로 회담에서 뭐를 처음 약속했냐면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 있잖아, 한국. 그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그 한반도 지역을 일본을 멸망시키고 나면, 일본을 패망시키고 나면 그 지역의 독립을 약속하겠다고 처음으로 우리의 독립에 대해서 약속을 해줬어. 그래서 이거를 카이로 선언이라고 불러. 카이로 회담에서 나온 이야기다 했어.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독립을 처음 약속받는 그런 개념인 거야. 그리고 한 번 더 또 확인받는 그런 계기가 있어. 언제냐면 45년도 5월 달에 독일이 이제 항복을 하게 돼. 베를린 함락되면서 히틀러 자살하고 그러고 독일이 함락이 되는데 독일 함락되고 나서 독일의 수도였던 베를린에 이긴 나라들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또 회담을 연단 말이야. 그 베를린의 제일 큰 광장 이름이 포츠담 광장이야. 그 포츠담에서 이제 회담을 열어서 예전 카이로에서 이야기했던 거를 모두 다 지켜주기로 다시 한번 약속을 해.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불러? 이거를 포츠담 선언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포츠담 선언. 오케이? 그래서 이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이 우리 역사에서 의미를 가진 게 뭐냐? 국제사회가 우리의 독립을 약속을 해줬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독립하는 방법은 간단하지. 2차 세계대전에서 어디만 망하면 돼?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만 망하면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일본의 상황을 한번 보자고. 45년도 일본은 이제 이탈리아도 항복하고 독일도 항복하고 이제 이길 가능성은 없어. 근데 보통 일반적인 나라들이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으면 항복을 하고 지킬 걸 지키려고 하는데 일본은 이 당시 그렇지 않았던 거지. 얘들도 좀 똘끼가 대번한 애들이야. 이 당시 거의 뭐 광기의 시대야. 그래서 얘네가 지는 건 확실한데도 절대 그냥 지지 않겠다. 죽을 때까지, 마지막 한 명이 죽을 때까지 저항하다 죽겠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저항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가장 부담을 느끼는 나라는 어디? 얘네끼 미국인 거지. 왜냐면 미국은 지금 유럽에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상황인데 지금 아시아에서 일본이 버티면서 아시아 전쟁이 끝나지 않는 바람에 지금 어떻게 보면 혼자서 그냥 모든 아시아의 전쟁에 대한 부담감을 혼자 다 떠안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누군가 같이 해줄 파트너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미국이 유럽에 있는 국가들을 꼬셔야 되는데 전통적인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같은 나라는 지금 아시아에 갈 여력이 안 돼. 자기들도 지금 거의 뭐 2차 세계대전으로 거의 죽다 살아왔어 지금. 그러니까 얘들은 거부를 했었고, 그래서 미국이 꼬셔서 우리나라 쪽으로 끌고 들어온 게 누구야? 소련인 거야. 근데 이 소련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일단 소련을 꼬실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유일하게 아시아하고 유럽에 모두 다 나라가 걸쳐 있는 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가 다 여기 이제 시베리아 해가지고 여기가 다 소련 땅이잖아. 그러니까 소련의 입장에서는 아시아 전투에 참전한 뭐 그런 의미도 있는 거고. 두 번째, 얘네 또 예전에 일본한테 또 좀 망신당하고 그런 경험도 있잖아. 우리 공부했지만 예전에 러일 전쟁 때 소련의 이전이 러시아지. 러시아였다가 공산 국가가 되고 나서 나라 이름 바꾼 게 소련이라고 했어. 이거 선생님 수업에서 설명했어. 예전에 현장에서. 소련 같은 경우 예전에 일본한테 좀 망신당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소련을 꼬셔가지고 아시아 전쟁에 참전을 좀 해줘라. 그러면 일본을 망하게 한 다음에 너희들한테 아시아에서의 이권도,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의 권리도 보장을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근데 지금
미국하고 소련은 사실 같이 할 수 없는 사이야. 왜냐하면 미국은 자본주의, 자유주의 국가고 이 자유주의 때려부시고 자본주의 때려부시자고 나온 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잖아.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된 게 어디야? 소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미국하고 소련은 서로가 적이야. 서로 완벽하게 반대편에 있는 적국인데 지금 둘이 손 붙잡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고. 예전 2차 세계대전 때는 일본과 독일이라는 얘네들보다 더 나쁜 놈들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얘네가 손을 잡고 있을 수 있었던 거지. 근데 독일이 지금 패망하고 어디만 남은 거야? 일본만 남은 상황이지 지금 일본만. 오케이? 자, 그래서 소련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가지고 결국 소련의 스탈린이 미국한테 약속을 해. 유럽 전쟁이 끝나고 나면 3개월 내로 참전을 하겠다. 아시아 전쟁에. 그래서 니들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오케이 그러면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니네 이익을 보장해주겠다. 이런 식의 이제 비밀 약속이 있었던 거야. 이때 당시에. 자, 결론적으로 45년 5월 달에 독일 전쟁이 끝났어. 유럽전이 끝났어. 그러니까 45년 8월 달, 3개월 안에 들어오기로 했으니까 8월 달 내로 소련은 아시아 전쟁에 참전하는 약속이 돼 있단 말이야. 자, 그런 와중에 미국의 문제가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미국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전쟁, 일본전에 돈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미국이 예상을 해봤더니 이 시점이라면 일본은 45년도에 항복을 안 하고 46년도 한 봄쯤에 빨라야 한 봄쯤이나 돼야 항복할 것 같다는 이제 그런 메시지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야. 결과물들이.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어떻게든 일본을 좀 빨리 항복시키고 이 전쟁을 끝내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비밀리에 그 프로그램을 쓴 거야. 우리 알다시피 무슨 핵폭탄을 비밀리에 가동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쓴 거라. 그래서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미국명으로는 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원자폭탄, 그게 핵폭탄이야. 작은 핵폭탄. 그러니까 이 당시에 개발은 완료됐는데 얼마나 이 무기가 센지 얼마나 무시무시한 무기인지는 사실 잘 모르고 있었고 모든 가용 자원을 미국이 다 동원을 해서 일본을 어떻게든 압박을 해보려고 하니까 일본에 핵무기를 써보자 해가지고 45년도 8월 6일하고 45년도 8월 9일날 비밀리에 여기는 히로시마 여기는 나가사키에 비밀리에 폭탄을 떨어뜨린 거지. 소련은 그 얘기는 몰랐어 사실. 어쨌든 이 폭탄을 싹 싸가지고 히로시마에 8월 6일날 폭탄 한 방 내렸더니 이 폭탄 하나에 몇 명이 히로시마에 22만 명이 죽었어. 나가사키에 8월 9일날 폭탄 하나 떨어뜨렸더니 17만 명 죽었다. 이거 니네가 감이 없어서 그런데 그냥 폭탄 하나에 도시 하나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놈도 때리는 놈도 깜짝 놀란 거야 사실은. 이 폭탄은 이거는 쓸 수 없는, 이거 너무 무시무시한 폭탄이다 이렇게 가는 거지. 일본도 그 전까지는 뭐 마지막 한 명이 죽을 때까지 견긴다 뭐 이러다가 이거 폭탄 두 방 맞고 정신 번쩍 든 거야.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구나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얘네가 이 폭탄 맞고 전격적으로 우리 알다시피 며칠 날 8월 15일 날 항복을 선언해 버린 거지. 항복.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선생님 앞에서 이거 광복 얘기할 때 일본 놈들이 끝까지 안 둬준다 이거 너무 갑자기 항복했다고 막 얘기했잖아. 우리도 임시정부가 전쟁 막 그 얘기 했었잖아. 앞에서 수업할 때.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미국이 준비가 안 됐어. 미국이 이 폭탄 내리고 나서 일본이 이렇게 빨리 항복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거지. 근데 지금 소련군은 8월 8일 날 참전을 시작해가지고 이 사이에 8월 8일 날 참전을 시작해서 아시아 방향으로 태평양을 밀고 계속 내려오고 있단 말이야. 8월 15일 날 벌써 압록강을 건너고 있었대. 근데 이 속도면 미국은 빨라야 8월 말일 정도가 돼야 일본에 들어가고 여기 아시아 우리나라 영토에 들어올 수가 있는데 미국 들어가기 전에 소련이 여기까지 다 점령하고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 얘기하면 그 얘기하더라고. 선생님, 미국이 꼭 아시아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일본만 점령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야, 일본은 섬나라고 우리는 육지잖아.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향후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에 꼭 군대를 주둔시켜야 돼. 육지에 아시아 대륙 안에다 군대를 주둔시켜야 될 목적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아시아 대륙의 마지막 끄트머리가 어디가 되는 거야? 우리나라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어쨌든 한반도 우리나라 영토 내에 군대를 집어넣어야 돼. 근데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가 그냥 제안을 한 거야. 미국한테 아무 의미 없이. 어떻게 하자고. 야, 니네 딱 반만 와. 이게 38도 선이 된 거지. 지도에서 그냥
자하대고 이렇게 하다 중간이 어디야? 그러니까 그 행정병이 그냥 자하대고 쭉 긋고 북위 38도선이 중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무 의미 없는 선이 그냥 그어진 거죠. 그래서 미국이 분할로 위에는 누가 점령을 해라. 소련 군대가 들어와서 점령을 하고 일본군을 해체해라. 이 아래는 누가 들어가겠다. 이 아래는 준비해서 미국이 들어가가지고 미군이 들어가서 소련 그 남쪽을 점령을 하고 일본군을 해체하겠다. 이런 이제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거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리는 최초의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거야. 아무 의미 없이 그냥 38도 선 긋고 위에는 소련군이 들어와가지고 일단 소련군이 지배를 시작하는 소군정이 시작이 된 거고, 남쪽 지방에는 미국 군대가 들어와서 미국 군대가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미군정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 민족은.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일본을 항복하고 여기 이제 독립을 시켜줄 거야. 약속했잖아.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에서 독립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잖아. 근데 이 독립에 우리의 지분이 하나도 없다는 게 문제인 거지. 독립에. 만약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임시정부가 미군하고 같이 작전하면서 임시정부의 한국 광복군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막 전투를 벌이다가 항쟁을 벌이다가 우리가 독립이 됐으면 나름 이 나라 독립에 우리가 영향을 행사해 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무시할 수 없단 말이야. 아니면 뭐 다른 세력이라도 들어와서 뭐 싸우고 있다가 독립이 딱 됐으면 이 독립에 우리의 지분이 있으니까 그 세력들의 영향력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건 순전히 미국 때문에 그냥 갑자기 일본이 항복하면서 독립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 군대에 우리 세력이, 우리의 독립 세력이, 독립운동을 지도하던 세력들이 아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적었고, 특히나 얘네도 그걸 인정해줄 마음이 없었던 거지. 왜냐면 얘네들은 미국은 남쪽을 점령하고 소련은 북쪽을 점령했는데 누구 데리고 일을 하고 싶겠어? 지네 말 잘 듣는 애들을 데리고 일을 하고 싶겠지. 특히나 소련은 이제 딱 일본이 항복하고 나면 이제 나쁜 놈은 다 사라지고 미국과 소련이라는 자유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가 딱 국격을 맞대고 서로 군대를 마주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 자기들 말 잘 듣는 애들을 데려다 쓰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사회주의 세력이 성장을 하게 되고 남쪽에서는 자유주의 세력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우리 민족이 자연스럽게 두 개의 세력으로 갈라지게 되는 그런 효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우리 공부해서 알다시피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도 우리 독립을 위한 많은 노력을 했어. 중국에서 사실은 임시정부 활동도 계속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도 여운형 선생이 중심이 돼서 교과서에도 나오잖아. 조선건국동맹이라는 향후 우리가 정부를 세우기 위한 이제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 광복이후에는 조선건국동맹을 뭘로 건국준비위원회로 바꿔가지고 충분히 우리도 나라를 인수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렇지만 미군이 들어와서 갑자기 점령을 하는 바람에 사실 이 모든 거를 그냥 다 인정을 안 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향후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데 주도권을 행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기게 됐고, 두 번째는 미국 군대와 소련 군대라는 전혀 이념이 다른 두 군대가 나누어 점령을 하는 바람에 향후에 남쪽 지방에서는 자유주의 세력이, 북쪽 지방에서는 공산주의 세력이 성장할 수 있는 텀을 그냥 만들어줘 버린 거야. 2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이렇게 답답한 거지. 사실 현대사의 이 시작이 좀 너무 답답하게 시작이 됐어. 그게 제일 가슴 아파. 그래서 사실은 임시정부를 이끌던 김구 선생님 한 20년 가까이 임시정부를 이끌고 나라는데 땅만 찾으면 돼. 땅 찾았으면 임시정부가 사실 들어와서 그냥 정부를 구성을 했으면 되는데 그 자체를 아무것도 인정을 못 받은 거야. 그래서 다 어떤 단체도 주도권을 인정 못 받고 다 개인 자격으로 그냥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다시 맨바닥부터 제로베이스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활동했던 이승만이나 이 임시정부를 20년 이끌었던 김구나 모두 다 동일선상에서 그냥 들어와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 못한 상태에서 국내에서 활동했던 여운형이나 모두 마찬가지로 미 군대가 그냥 앞에서 활동했던 거 다 인정 안 해. 지금부터는 그냥 내 말 잘 듣는 놈 데려다 쓸 거야. 이런 식의 이제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지. 그리고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어진 다음에 그냥 금방 없어질 줄 알았던 이 38도 선이라는 게 사실 지금 휴전선의 기준도 이거잖아. 어떻게 보면 이걸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지금 거의 80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80년 가까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이게 우리 민족을 옥죄는,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어. 지금 사실 향후 이렇게 남과 북으로 갈린 상태로 진짜 한 몇백 년 더 가면 이제 완벽하게 다른 나라가 돼버릴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현대사의 시작이, 남과 북으로 갈리는 시작이 이렇게 2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시작됐다는 거. 그 다음에 북쪽에서는 소련군의 영향으로
사회주의 세력이, 남쪽에선 어쨌든 미군의 영향으로 자유주의 세력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된다는 이야기가 86페이지와 87페이지 38분의 설정까지에 대한 이야기로 만들어진 거예요. 야, 이 뒷이야기는 이제 뻔하겠지. 얼마나 이제 서로 머리통 터지게 싸우겠어. 서로 지네들 이익이 되게 하려고. 국제사회에서의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내에서 우리 민족의 대립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지. 야, 선생님 좀 빠르게 얘기를 했는데 좀 사실 재밌는 얘기도 많고 막 그런데 지금 영상을 좀 갑자기 촬영하는 바람에 선생님 좀 압축해서 얘기하느라 조금 재밌는 부분 좀 많이 준 것 같고, 두 번째, 야, 영상 길게 찍지 말라며. 내가 뭐 다짐도 했지만 그러니까 영상을 압축해서 자꾸 찍으려고 그러니까 학습적인 내용만 자꾸 이어져 가서 수업이 조금 재미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선생님 스스로도 향후 좀 더 노력해 볼게. 이 와중에 어떻게 하면 좀 수업을 다이나믹하고 재밌게 녹여낼 수 있을지. 어쨌든 지금 86, 87페이지 내용 수업했고 고생들 했고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수업 이어서 가자. 안녕.